자, 두 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 시간에 저희가 네슬레란 회사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서 1970년대에 아프리카에서 네슬레가 분유를 판매를 하면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는지, 또 그것과 연관지어서 아프리카에서의 어떤 어려움들,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왜 그랬는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생김으로써 누가 아기를 죽이는가라는 어떤 영국의 원 원트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만들어낸 발표문들을 소책자를 통해서 어떻게 사회 문제가 됐는지, 그 다음에 그 사회 문제가 자물쇠 효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을 하고, 그 선택권이 제한이 됨으로써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취약 소비자 계층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줬는지 하는 문제들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많은 외국 기관들이, 그 다음에 WHO, 그러니까 이제 세계보건기구나 유네스코 같은 어린이를 위한 어떤 유엔 단체에서 어떤 협약을 만들어서 모유 수유를 대체하는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들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가장 큰 목적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생적인 부분들이나 환경적인 부분이거나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 때, 그 다음에 사용을 할 때 사용을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거나 홍보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전 세계적인 기구들이 노력을 해왔다. 그 과정들을 거쳐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도덕적인 책임들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어떤 기업의 어떤 제품을 사면, 우리가 이제 보통 현실에서도 기업의 제품들이 생산이 돼서 하면 기업 간의 어떤 그 기업 활동 중에서 독과점에 관한 부분, 또 전매에 관한 부분, 또 그 다음에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타다 이재용이가 아는 그 다음에서 만들었던 그 타다라는 택시에 관한 부분, 또 요즘에 이제 플랫폼 시장이라 그래서 유튜브나 하는 여러 가지, 아니면 1인 기업 시대까지도 되었지 않습니까? 기업의 환경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변화되는 과정들에서 가장 극단적인 네슬레의 이야기를 들어서 기업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대해야 되는지, 또 사회적인 책임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기업의 생태가 바뀌면서 과연 기업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 기업 활동들을 과연 우리 사회가 바뀌어가면서, 그 다음에 바뀌어진 현대사회에서 기업이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것들이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해악이 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세도 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소비자들의 의식도 함께 변화돼서 서로 공공선을 위한 어떤 기업 활동들, 경제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을 요구를 하는 거고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어떤 기업이 그 사회에서의 어떤 공헌 활동들을 하지 않으면 그 제품들이 널리 홍보되지도 않는 경우들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기업이 홍보가 잘 되고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이 오히려 소비자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동력으로도 전환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붙어보도록 할 건데요. 아까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CSR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CSR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환경, 인권, 소비자, 또 근로자, 즉 이야기는 뭐냐? 기업이 처한 모든 주변 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어야 되는. 그 다음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냄으로써 또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또 때론 새로운 어려움들이나 문제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요즘 그 기업들이 자동화, 무인화되면서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졌죠. 그 다음에 또 생기기도 했습니다만, 기존의 노동집약적인 어떤 생산 활동이나 기업 활동에 비해서는 일자리들이 많이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줄어든 만큼의 그
고용인들이 줄어들고 또 그 고용인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고요.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미리 그 기업에 내 있는 근로자들이 자동화 공장으로 해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직업 전환 활동 교육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교육을 통해서 다른 활동으로 기존에 해왔던 활동들이 아니라 다른 활동으로 다른 직업 활동을 통해서 직업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기업의 책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그런 사회로 변환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환경, 인권, 소비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활동들을 일컫는 용어다. CSR은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도덕적 책임이라는 그런 거고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뜻하는 윤리 경영보다 한 단계 앞선 개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는 기업이 윤리적으로 아니면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 기업에 손가락질을 할 수 없었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많은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기업의 소비자들이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보여주는 인식이었습니다. 또 자본시장 경제 체제에서 기업이 수익을 창출을 해서 그 수익을 기업에 종사하는 많은 관련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인 어떤 활동들이 책임보다는 더 크게 부각되었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현대화되면서 기업의 그런 많은 그 사회적인 활동들이 생산 활동들이 오히려 그 기업을 뺀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나 인권이나 소비자들 또는 근로자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한테 이익뿐만이 아니라 피해를 주는 경우들도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을 많이 낼 수는 있지만 만약에 환경에 아니면 주변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들어내는 제품이다 아니면 그런 어떤 그 활동들이다 그러면 그것들을 했을 경우에 책임을 묻는 어떤 일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자동차에서도 이제 저희 교재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의 격차가 있는다거나 아니면 고용이 정규 고용이 아니라 시간제라든가 아니면 파견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그 형태의 노동 그 계약을 맺고 있어서 부당한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도 가끔 보면 한진중공업의 어떤 현대자동차의 어떤 파업을 노조에서 파업을 한다라거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의 CSR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후진국에서 아까 네슬레의 경우에도 아프리카에서 1970년대 활동했던 것들을 잠깐 예로 들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후진국에서 활동하면서 아동노동, 또 환경 파괴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 것을 원인으로 해서 1990년대 후반에 유럽에서 처음으로 주장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01년에 미국 앨런사의 회계부정 사건을 통해서 일반화되었다라는 겁니다. 도미노처럼 커진다라는 거죠.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아까 네슬레의 경우도 전 세계의 공장이 한국에도 지사가 있고 공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한국의 어떤 회사와 연계를 해서 제품을 위탁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약간 33만 9천 명 어마어마한 많은 수의 그 고용자들과 아니면 직관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서 기업의 어떤 부도덕성의 문제가 되었을 때 기업 한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다른 많은 사람들 아니면 다른 국가들, 다른 기업들까지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실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직접 고용인이 33만 명이면 실제 그 가족들이 평균 한 3분, 4분 정도만 본다고 4분 정도만 계산을 한다 그래도 약 12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또 그분들이 미치는 영향이 꼭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에 관한 부분이었다라 그러면 엄청난 어떤 리스크를 다른 일반인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이 사회적인 책임, 윤리경영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 도덕적인 책임까지도 감수를 하고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4단계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보통 이제
경제적인 책임, 당연히 기업 내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많은 그 관련되어 있는 노동자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의 이익을 생산을 해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기업의 가장 큰 책임이겠죠. 첫 번째 책임이겠죠. 두 번째, 법률적인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기업이 만들어졌을 때 그 나눠져 있는 생산해낸, 창출해낸 그 이익들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합법적인 공평한 방법으로 부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이익 창출의 어떤 이익을 골고루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만들 때 기업이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주식은 어떻게 상장하고 공개해야 된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법으로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회사 내에도 사규가 있어서 뭐 조직도 정하고, 그 다음에 직급도 정하고, 급여도 정하고 하는 일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다 법률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규정되어 있는 법률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되는 책임도 바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의 두 번째 단계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저희가 이제 교재에서 마지막에 배울 건데, 엔론 사건, 그 미국의 회계부정 사건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스캔들이 일어났었는데요. 그러한 어떤 윤리적인, 아닌,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보면, 아니면 우리가 늘 뉴스에서라도 보면 기업이 회계부정을 했다라고 그러죠. 뭐 부식회계를 했다라고 그러고, 실제로는 우리 빚이 얼마가 있는데 아닌 것처럼 꾸며서 주식 투자를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뭐 다른 일들을 한다라고, 아니면 뭐 기업의 다른 어떤 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일을 감추어서 다른 어떤 이익을 취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죠. 또 사회적인, 우리 사회복지기관으로 예를 들면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됐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신대 그 피해를 입으셨던 할머님들을 위한 뭐 나눔의 집, 그 다음에 꼭 나눔의 집뿐만 아니라 수요일 집회를 했던 뭐 여성 그 정신대 문제를 다루는 어떤 그런 사회복지기관들에서 국회의원이 되면서 어떤 후원금을 받았던 것들 몇 년 동안 어떤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다른 어떤 불합리한, 불편한 방법들을 사용했고, 또 나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수십억의 기부금을 받아서 실제 그 기부금을 사용해서 할머니, 정신대 피해를 입으신 할머님들한테 사용한 게 아니라 엉뚱한 다른데 뭐 사용을 한다라고 해서 많은 그 기부하셨던 분들, 선의의 기부를 하셨던 분들이 기부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 제기를 해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 사회복지기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의 윤리적인 책임으로 기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선적인 책임. 기업이 만들어냈던 많은 이익들이 물론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반대급부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고요. 아니면 그 혜택을, 기업이 만들어낸 어떤 제품이나 생산되어 있는 제품이나 어떤 무상의 아니면 가상의 혜택들을 받아보고 싶지만 받아볼 수 없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반대급부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자선적인 부분들, 자선적인 책임까지도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으로 4단계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책임, 법률적인 책임, 그 다음에 윤리적인 책임, 마지막으로 자선적인 책임, 이렇게 4가지를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다 라고 이렇게 4단계로 구별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경제적인, 법률적인, 윤리적인, 자선적인 책임들이 잘 어울려서 잘 고르게 순환되면 기업이 정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기업, 존경받는 기업, 뭐 평생 대를 이어가는 기업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로 이런 기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소비자들이 사회적인 어떤 시각,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관리 감독들을 하는 어떤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 만약에 이렇게 잘 된다,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한다 그러면 일부 공공기관들은 필요도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정거래위원회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기관들이 그런 것들을 역할들을 하기 위한 필요들, 또 소비자 모임들도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를 위한 시민 모임 아니면 주부연합회 모임들,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서 생산을 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이 발생했을 때 나몰라라는 그런 어떤 기업들의 행태를 보고
정말 실망하는 하는 소비자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개별 소비자들이 어떤 목소리를 높였을 때는 기업에 적용이 되거나 반응이 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어떤 단체를 그런 기관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통해서 법률적인 어떤 해결 방법을 찾는다든지 행정적인 방법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소비자 시민 모임처럼 기업이 만들어 놓은 제품들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 환경성에 대한 검사, 위해성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알려주어서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자유의사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기업이 감춘 부분까지도 알려줄 수 있는 또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바로 그런 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소비자 단체들이 만들어서 하는 거죠. 일례로 우리나라에는 가습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대 기업들이 그걸 생산한 기업들, 그다음 그걸 유통하고 판매한 기업들도 책임을 벌써 몇 년째 묻고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연구조사나 이런 그 과정들이 지금 지난해 이루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또 만약에 지금 이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가장 손쉽게 느끼실 수 있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들 차량이나 신제품을 샀을 때 AS 기간을 얼마나 주는지 요새 꼼꼼하게 다 확인을 하시죠. 차량 또 아파트를 사면 아파트 또 뭐 하자보수 기간을 어떻게 둔다라든가 그걸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야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강제 조항으로 법률적인 조항으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도덕적인 책임 그 한계는 어디까지 놓아야 될까요? 기업이 경제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생활에서 편리를 주고 또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로 그 다음에 사람이 내가 모든 걸 혼자 해결할 수 없으므로 기업에 아니면 타인이 만들어놓은 걸 재물을 아니면 물물 교환을 통하든 아니면 재화를 이용해서 교환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타인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기업인 거고요.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내가 일정한 대가를 주고 구입을 함으로써 내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고 또 기업은 그 제품을 생산을 해서 소비자들 소모함으로써 경제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원활한 경제활동을 이루어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부상조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 중에도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경제적인 책임, 법률적인 책임, 윤리적인 책임, 그다음에 자선적인 책임 이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책임의 틀에 벗어나서 어떤 활동을 했을 때 또 다른 사회에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도덕적인 책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사회가 발전되고 또 현대화되면서 이러한 그 기업들의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들 있는 활동들을 하기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게 될 겁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기업이라 그러면 또 그렇게 하지 그런 경제 활동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사회에서 선택받지 못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 사회복지에서 이야기를 한다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후원금, 기부금을 투명하게 받아서 그걸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사용 내역들도 적법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기관에 바라보는 다른 많은 일반 시민들의 생각들이 아니면 시각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또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업이 사회적인 도덕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복지에서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도 또 저희 학교에서 공부하는 분들도 아니면 우리 수업을 듣고 계신 많은 선생님들이 직장에서 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그런 어떤 사회적인 도덕적인 책임이 있는 시각을 가지고 일들을 해 나가실 때 우리의 경제도 발전할 거고 우리의 사회복지 현장도 지금보다 더 클라이언트를 위하고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삶의 현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다음 주에는 2장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